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동생이 돈 못 갚았다고 손절 치네요. 이러니까 돈 안 갚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분이 제 방송에 와가지고 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한테 돈을 빌렸는데 동생이 더 이상 나를 안 보려고 한다, 손절한다, 어떻게 하면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얘기 듣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 예. 제가 전에 그런 말 있죠. 보통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절대 소액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 있죠. 예. 여러분, 뭐 5만원, 10만원 뭐 가족이 돈 안 갚았다고 손절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죠, 그냥. 예, 한 몇십만원 정도는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뭐, 형제 간이니까 이 정도 이해해줘야지 넘어가. 근데 보통 가족 간의 돈 문제는요, 몇십만원 아닙니다. 최소 못해도 500 이상이야. 예. 1000만 넘어갑니다. 예. 금액이 커요. 보통 가족 간의 돈 문제는 금액이 엄청 큽니다. 심지어는 억 단위도 있어요, 여러분. 남보다 오히려 가족이 돈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킵니다. 예. 남보다. 그리고 가족이 오히려 남보다 돈 앞에서는 더 악마가 돼요. 어서오세요, 김기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잘 들으세요. 남이 내 돈을 떼먹어. 예. 남이 내 돈을 떼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혐의가 인정되면 이 사람을 전과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남의 돈을 고의적으로 안 갖고 떼먹으면 사기죄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그래서 남은 처벌시킬 수 있어. 근데 가족은 아니에요. 왜냐? 자, 우리나라 형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친족 상대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거지 같은 법. 혹시 친족 상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이제 헌재에서 이 친족 상대의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아직 봐야 됩니다. 이게. 예.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재산범죄. 예. 강도죄와 성교죄를 제외한 대부분 재산범죄에 대해서 가족 간에 뭔가 범죄를 일으켰잖아. 그러면 그 가해자 중에서 그 가족이 직계혈족, 그러니까 직계혈족 뭐냐 하면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배우자는 내 마누라 남편이죠. 그리고 동거친족, 같이 사는 이제 형제.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재산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 형을 면제한다고 법정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친족 상대입니다. 근데 이 법이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 법이 그만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가족 간의 돈 문제를 크게 일으켜도 처벌당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예인들 보면 이제 가족 간의 돈을 엄청나게 해먹어서 좀 엄청난 금전 손실을 일으켰잖아.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깜빵 갔다거나 뭐 죄를 불린 거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보통 가족 간의 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고 쳐도 안 갚아도 나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악마예요, 여러분. 돈 문제만큼. 그리고 장단컨대 이분이 뭐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 안 갚아서 동생이 선전한 게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00만 원 이상이야. 장단컨대. 예. 그리고 며칠 안 갚았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돈 달라고 보챘는데 더 이상 갚을 의지가 없으니까 손절한 거겠죠. 아, 얘는 사람 안 되겠다. 말이죠, 형이지. 말이죠, 형이지. 이거 사람 구시 못 하겠네. 내가 이런 인간 볼 바에는 차라리 형 없다 생각하고 안 보고 만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족이 돈 문제만큼 더 나빠요. 남보다 더 나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돈 문제 더 많이 일으켜. 예, 어려울 때는 가족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더 부탁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가족이 도와주면 더 약속을 안 지킵니다. 오히려 더 이해해달라 그래. 근데 그거 아십니까? 보통 가족한테 손을 벌릴 정도면 이 사람이 처지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보통 돈은 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은행에서 안 빌리고 나한테 빌릴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미 빌린 겁니다. 빌린 만큼 빌려서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어요.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가족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진빚 말고도 다른 거 많다는 거죠. 빚쟁이야, 빚쟁이. 다중채무자예요. 다른 사람 돈도, 다른 은행 건 돈도 못 갚는데 내 돈 갚겠냐고. 거기에 내 돈은 뭐 법정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요. 뭐 채권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갚겠냐고요. 안 갚겠죠, 이게. 어떻게든 안 갚으려 하겠지. 그러니까 동생이 뭐 당장 며칠 있잖아요. 돈 못 받았다고 손절하지 않습니다. 돈 달라고 계속 얘기했겠지. 근데 돈 없다 뻐였겠죠. 계속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상정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인간 옆에 두고 계속 보다가는 화병 걸리겠다. 그냥 돈 안 받고 이 사람 평생 안 보고 살아야겠다. 나 이 사람이 죽든 말든 나 일도 신경 안 쓴다. 이런 말이 선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생각 들어. 얼마나 동생이 힘들었을까. 제가 왜 돈 빌려간 사람들을 사람을 안 본지 아세요? 진짜 이기심이 끝판왕이기 때문에. 예, 인간 누구나 이기적인데 돈 빌려서 안 가는 사람은요. 정말 이기주의 거의 뭐 끝판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자기한테 돈을 못 받아서 힘든 채권자 이상 1도 생각을 안 해. 1도. 여러분 그 왜 있잖아요. 그 야구 선수 왜 사례 있잖아요. 그 야구 선수 이제 아버지가 지난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서 몇십 년 돈 못 받아서 그 야구 선수 아들내미가 이제 경기할 때마다 현수막 들고 찾아오신 분 있잖아요. 예. 그것도 보면 왜 욕을 먹냐면요. 그러니까 채권자에 대해 미안함이 1도 없어요. 더 짜증나는 거야 이게.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 채권자 그것도 못 받아서 마음고생하고 집안 안 좋아지고 건강 안 좋아지고 이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더 빡이 도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채무자 중에서.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 중에서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졸라 많아. 인간으로서 굉장히 결격사유죠 여러분. 이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짱나는 게 뭐냐면 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자기 때문에 더 힘든 동생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나 이 생각이 들어. 동생 얼마나 힘들까? 어. 형 같지도 않은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소액도 아니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그동안 얼마나 형 같지도 않은 사람을 형이라 믿고 따랐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이미 저희 부모님께 7천 빌려갔는데 1년 넘도록 전혀 갚지 않은 상태니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왜 안 갚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아마 부모님은 그러겠어요. 부모님은 더 안 갚아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니들 키울 때 이 돈도 더, 이 돈보다 더 많이 썼어. 그럼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니? 너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진짜로. 이런 경우 진짜 많이 있어요. 오히려 부모가 자식 돈 헤쳐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야. 니들 키울 때 우리가 너희 키운다고 돈 들어간 거 있잖아. 학원비나 뭐 등록금, 밥값. 그거 돌려받는 거야. 어? 우리가 너희 키우면서 돈 많이 갖다 부었잖아. 그동안 신세진 거 있잖아. 어? 그거 우리가 받은 거야. 왜 갚아야 돼? 이렇게 나와요. 예. 부모가 다 필요하니까 쓴 건데 자식이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 이렇게 나와. 예. 이런 경우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갚으러 가면 야 너는 어? 우리 집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지원 안 받았냐고. 용돈 받아가고 학원 보내고 옷 사 입히고 신발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대학교 보내주고 등록금 내주고 들어간 돈 얼만데 그럼 우리도 좀 받아야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니 막 부모님께 뭐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용돈 드리면 상관없는데 빌려갔잖아 이게. 근데 빌려갔는데 그런 말 한다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계혈족은 재산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직계혈족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 예. 그럼 직계혈족과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예. 직계비속 뭐냐 하면 내 아들내미 딸내미예요. 직계혈족은 내 위입니다. 위. 우리 엄마 아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내 돈 헤쳐본 거는 법적으로 처벌이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부모님 내 돈 떼먹었다고 법정까지 가가지고 깜빵 보낸 사례가 있습니까? 판례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네.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어.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눈 감아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문화가 굉장히 강하거든, 우리나라가. 이 법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한테 뭔가 나쁜 짓 하면요, 가중처벌 조항이 있어요. 뭐, 존속살해죄, 그리고 존속상해죄, 존속협박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존속이 뭐냐면 이제 부모한테 자식이 뭔가 좀 해를 가한 거 이런 거는 일반 죄보다 더 처벌을 가중시키는 조항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잘못한 건 가중처벌하는데 부모가 자신한테 잘못한 거는 뭐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요.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 눈 감아죠. 사실 이게 문제 있죠, 여러분.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내 돈을 탐하려고 한다면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큰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 그럼 가족을 안 모셔도 됩니다. 굳이 가족이라 해서 뭐 평생 안고 가야 되고 매번 자주 봐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뭐 나이 들어서 따로 살면 따로 사는 거지 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손절할 정도인데 아이도 정신 못 차리다니. 어이구.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손절당할 정도면 말 다 한 겁니다.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동생이 얼마나 이해를 했겠어요, 여러분. 원래 가족은요, 정말 작은 잘못을 눈 감아줘요. 왜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작게 실수한 거는요,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동생이 손절했다는 건, 가족 형제가 손절했다는 건 정말 크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남이었으면 정말 애진에게 손절 당했던 거예요. 손절 10번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어지간한 작은 거를 손절 안 해요. 예. 가지 오죽하면 저랬겠냐. 나도 뭐 이것이 그동안 뭐 실수한 거 있으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 뭐 단돈 1, 200 정도면 뭐 그 돈 없는다고 주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보통 손절까지 했다는 거는 금액이 크고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족 간의 어떤 돈 문제 때문에 연을 끊어버리고 산다거나 이제 관계가 단절되는 어떤 케이스를 보면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큰 겁니다. 진짜로.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동생이 그만큼 참고 참았다는 거야. 예. 이거 말고도 더 많을 거야, 아마. 돈 문제 말고도. 잘못한 게 많을 거예요. 예. 이런 거죠, 뭐냐면. 내가 이 사람 계속 안고 가다가 내가 진짜 합병 걸려 죽겠다. 내 인생 없겠다. 내가 뭔지 버리겠다 싶은 거야, 이게 진짜.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하겠다. 이 생각 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한 가지 아시기 바랄게요. 우리나라가 이런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로 좀 나쁘게 말하자면 살인사건 많이 벌어집니다. 정말 많이 벌어져. 우리나라가 치정범죄 많아요, 치정범죄. 치정이 뭐냐 하면, 예, 정과 관련된 사람의 어떤 그런 원한, 분노, 예, 배신, 이런 걸로 살인사건이 많이 벌어져. 우리나라는 이게 절대적입니다. 아시기 바랄게요. 못 믿겠으면, 여러분 주변에 경찰이나 형사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우리나라는 묻지만은 잘 안 물어죠. 대부분 이런 치정범죄예요. 누가 한쪽이 잘못했는데 도저히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이 맺혀서. 근데
이런 치정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혈육 간의 범죄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동생도 뭔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손절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고 살다가 내가 진짜 내 인생 못 살 것 같으니까 안 보고 사는 게 편하다 싶은 거죠. 이게. 이런 가족관계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반 서민 가족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손절할 정도면 말 다 한 거야. 맞아요. 말 다 한 거야, 이게. 예. 얼마나 그동안 이제 동생은 힘들었을까. 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나이 먹어서 사고 치면요. 보통 개가천선 안 됩니다. 사람 못 고칩니다. 알잖아, 여러분. 예. 나이 먹어도 저 지경까지 갔으면 못 고쳐. 남은 가족이 뭐 보살핀다고 이해해 준다고 저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보고 살아야 돼. 그냥 없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많아지만 가족이 힘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가족이 가장 내 인생에 가장 나쁜 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나한테 뭔가 큰 실수를 범한다. 그러면 안 볼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웬만한 큰 동거래는 하시면 안 돼요. 큰 동거래 해가지고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각자 가족 관계에서 선 넘지 마시고 좀 큰일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